드넓은 하늘에서 펼쳐지는 연구. 기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층 기상을 관측하기 위해 하늘 위로 풍선을 띄우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안 보인다. 구름이 오늘 되게 낮네요. 그러게 말이다. 지구의 기후 변화와 관련되어 성층권에서의 온도나 습도를 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매일 모습을 달리하는 기상을 측정하고 지상에서 성층권 환경을 모사하기까지 누구도 하지 않는 연구에 뛰어들어 고층 기상 측정의 구심점이 된 과학자. 기상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그의 연구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대한민국의 기준을 만드는 대전의 한 연구원. 측정 표준의 대표기관인 이곳에서 고층 기상의 표준 연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자, 우리 라디오 존대하고 그 다른 회사 라디오 존대하고 한번 그 차이점을 살펴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손바닥만한 장치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기후 예보를 하거나 혹은 날씨 예보들을 할 때 고층, 즉 대기의 여러 가지 그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기온하고 이제 습도입니다.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 대체품으로 이제 풍선에다가 이런 센서를 달아서 하늘로 띄어보내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측정에 사용되는 것이 라디오 존대라고 하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미래의 기후변화 예측을 위해 지구상에서 가장 정확한 기상 관측의 표준을 만드는 측정학자 김용규 박사입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인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층이 구분되는데요. 기후변화 예측을 위해서는 비행기가 뜨는 바로 위의 고도인 성층권에 대한 연구가 중요합니다. 대기 환경이 시시각각 바뀌는 대륙권은 주로 단기적인 날씨 예보에 활용하는 반면 성층권은 안정적인 대기 상태를 가져 전 세계에서 관측 결과를 공유하며 장기적인 기후변화 감시에 사용됩니다. 그 안에도 아주 작은아마 이 기체 분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체 분자들이 큰 원형을 이루면서 지구 권역을 회전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물 분자와 같은 기체의 흐름은 에너지의 흐름을 의미하고 그 에너지 흐름에 따른 지구 전체적인 큰 기후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성층권을 면밀하게 또 정확하게 감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김용규 박사 연구팀은 고층의 기상 상태를 측정하는 라디오 존대를 연구해 왔습니다. 온도가 너무 과하게 올라갈 것 같아. 우리 거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엔 온도와 습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성능을 새롭게 개선했는데요. 지금 이 제품이 저희가 개발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타 회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 제품 같은 경우에서는 온도 센서가 2개가 붙어 있고요. 타 회사 제품은 온도 센서가 하나입니다. 온도 센서를 2개로 붙인 이유는 라디오 존대가 하늘 높이 떴을 때 태양에 의해서 센서가 가열되는데 그 가열되는 정도를 상대적인 온도 차이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2개를 붙인 것입니다. 타 회사 제품 같은 경우에서는 태양에 의한 온도 가열 효과를 감지할 수 없다라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죠. 태양에 의한 온도 과열 효과를 주변 조건에 맞춰 그때그때 보정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김용규 박사. 빛을 많이 받는 검은색 센서와 알루미늄으로 코팅된 센서를 함께 설치해 정밀한 측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외에도 성층권 영역의 습도를 세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수정 진동자를 라디오 존대에 적용했는데요. 그 수정 진동자에 물 분자가 달라붙게 되면은 그 고유의 진동수가 달라지는 특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실험 결과로 봤을 때 1에서 10ppm 정도 아주 작은 양의 수분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 라디오 존대가
실패했던 성층권 영역에서의 정밀 그 습도 측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거 역시 세계 최초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층권의 극한 환경을 모사한 장치를 개발해 라디오 존대 성능을 지상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범상치 않은 포스,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큰 장치가 기온 챔버이고 기온 챔버라면 몇 도까지 조절할? 마이너스 70도치까지. 와.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저 고층의 기압을 조절할 수 있는 기압 조절 챔버. 예. 요 내부에 있는 안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0분의 1 기압까지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태양을 모사할 수 있는 태양광 시스템. 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빛이 들어오는 저 밖에 인공 태양광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장비가 예. 인공 태양광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바람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바람 조절 장치. 요거는 이제 영어로 소닉 노즐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이 장치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구멍 사이즈를 갖는 조그만 노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바람이 노즐을 통해서 가게 되면은 노즐의 구멍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하 70도씨까지 극한의 환경 속에서 라디오 존대 성능을 평가해 고층 기상에 대한 표준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표. 여기 중앙 되었어? 아이고. 단연 준비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바이달라 방향이 반대인가요? 저희가 센서에 정확한 빛을 맞추기 위해서 수평, 수직 그리고 이제 위치를 가운데 그 창 가운데 위치할 수 있도록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설치하겠습니다. 정밀한 측정이 필요한 연구 특성상 라디오 존대를 정확한 위치에 장착한 후 모사 장치 안에 넣어야 적은 오차로 검증이 가능한데요. 그럼 테이블 위치 조정하겠습니다. 인공 태양광이 정확하게 라디오 존대를 비칠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한 후 장치의 문을 닫고 원하는 성층권의 기상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펌프 먼저 키겠습니다. 기압도 낮춰주고 그다음에 이제 바람 세기 조절하는 소닉 노즐 키겠습니다. 저희 타겟이 5헥토파스칼 해보자. 예, 저희가 목표인 고층 기상 모사 장치를 개발할 당시 꽤나 구현하기 힘들었던 바람을 만들어주는데요. 5헥토파스칼은 한 200분의 1 기압 정도의 낮은 기압인데 그 낮은 기압에서 초속 5m의 바람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바람 만들어내는 것이 기압이 낮아서 즉 공기가 없어갖고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스템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기압은 낮고 바람은 만들어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상충되는 그런 상황이라 장 애를 먹었던 그런 파트이기도 하죠. 방금 전에 나왔던 이쯤 되면 기상학자도 아닌 측정학자가 고층 기상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500파스칼. 아무도 도전하지 않던 연구에 첫 발을 디디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일까요? 기압에 따라 온도 상승하는 폭도 달라지고 2014년도에 국내 기상업체 한 군데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라디오 존대를 제조하는 업체였는데 그 본인들 제품의 온도, 습도, 정확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왜? 하늘 상층권에 날아가는 장비다 보니까 그 상태 그 자리에서의 기준값을 만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하면 재밌겠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기존에 해오던 연구가 아니었기에 도면을 만들기까지도 1년. 김용규 박사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습도, 기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팀을 꾸려 5년 만에 고층 기상 모사 장치를 개발해냈습니다. 1000분의 1 기압까지 공기 밀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동력이 약해집니다. 아무리 팬을 불어도 바람이 잘 안 가고요. 팬이 작동을 안 해요. 마이너스 70도씨에서 팬이 얼어버리죠. 그래서 만들어서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개선하고
또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다음에 드디어 이제 완전히 다 성공을 해갖고 작동 성능을 이제 해외 학술 저널에 학술 잡지에 이제 보고를 해갖고 그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시작은 미약했지만 팀원들과의 연구는 점점 조화를 이루어갔고 영국 왕립기상학회, 유럽지구과학연합회 등 기상관측 분야 저명 학술지에도 실리며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WMO 산하에 이제 그로안이라고 하는 성층권 측정 전문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독일 기상청의 연구자가 저희 일을 굉장히 유심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독일 장치는 온도가 상온으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온도 효과를 보정하지 못하니까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저희는 모든 기상 변수가 제어가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는 세계 유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표준을 만드는 연구를 한 지도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사실 김용규 박사의 집중 분야는 고층 기상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닌 열 전기적 온도를 측정해 그 표준을 확립하는 것인데요. 서로 다른 그 두 금속이 있을 경우 그 금속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온도 차이가 나는 그에 해당되어 갖고 전압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열전 현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현상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열전대라고 하는 온도계이고 이 온도계에 표준을 부여하는 일이 바로 이 연구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상온에서부터 최대 1600도씨까지 국가 온도 표준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는 금속의 어는 점과 녹는 점을 이용해 온도의 기준을 만들고 다양한 온도 센서들의 정확도를 직접 검증해주며 온도 표준계를 선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연구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연구이기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오며 다양한 성과도 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확립한 온도 표준은 포항제철에 쓰이고요. 삼성 반도체에서 쓰이고 또 LG 디스플레이에서 쓰입니다. 그 나라 모든 산업 전반에 이 표준 온도계가 고스란히 다 퍼져서 우리 산업 발전에 숨어서 기여하는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뚝심 있게 걸어온 연구 인생 30년. 그 출발점은 어린 시절 꾸었던 작은 꿈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제 금속공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그 금속공학과를 지원하게 된 것은 막연한 어렸을 때 본 만화 영화 마징가 제트. 그 노래가 생각이 날 것 같은데? 네. 기운센 전화장사. 네. 옛날 만화 여기 있네요. 오리지널. 네. 김용규 박사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바로 그때 그 시절 우리를 설레게 했던 만화 영화인데요. 이 만화가 특히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김용규 박사의 가슴을 뛰게 했던 마징가 제트. 그 중에서도 눈에 띈 건 바로 로봇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초합금이었는데요. 초합금의 의미도 몰랐지만 과학자라는 꿈을 키우기엔 충분히 설레는 단어였습니다. 이 가슴에서 나오고 있는 뭐 빔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 단단한 껍데기 다 초합금 제트에 있거든요. 그때 그 하얀 머리 박사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이렇게 좋아 보였어요. 그 초합금이라는 게 뭔가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비록 제가 직접 이제는 초합금을 만들지는 않고 연구하지는 않지만 그런 연구 분야 혹은 제조 분야에 제가 확립한 온도 표준이 보급될 수 있어서 뭐 간접적으로 그때 어떤 어렸을 때의 꿈이 일부나마 이루어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용규 박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또 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꼭꼭 숨겨두고 몰래 추억했던 취미인 야구인데요. 과거의 설렘을 안고 야구 연습장을 찾았습니다. 탁도 있어? 내가 와야지. 한때 연구원에서 이름 좀 날렸던 반가운 얼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나온 김에 몸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아이고. 공을 던질 때마다 힘찬 기합보다는 신음이 나오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인생의 프로필에 야구가 별로잖아. 뭘 별로야. 나름 잘했구만. 따로 우리가 인터뷰해야 돼 그거는 야구부 들어올 때부터의 과정을 따로 얘기해줘야 돼. 처음에 왔을 때 공을 못 던져가지고요 거리가 안 나서 지금 돌아가신 이두희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야 나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시합하자 그 정도까지 야구를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연구하는 방법으로 야구를 한 것 같아요. 연구하는 이제- 방법으로 예, 야구하는 건 예, 어떤 그래서- 걸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되면 되게 하는 그 끈기를 가지고 계속 하는 거죠. 그래 나중에는 이제 그 투수가 여러 명 있는데 제가 사실은 전설적인 제일 투수고 그 우리 김영규 박사가 그 열심히 해가지고 제 넘버 투 이선발. 그렇습니다. 넘버 투 이선발이 아니고요. 두 번째 투수 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동안 참 재미나게 많이 했죠. 연구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추억을 나누고 싶어 야구 동호회를 시작했다는 김용규 박사. 연구만큼이나 야구도 끈기 있게 매달렸더니 훌륭한 보상도 받았습니다. 일선발. 야구공을 건네받는 자칭 전설의 투수. 왕년의 실력을 보여주시려나요? 그래서 이게 한껏 멋진 모습을 보여주나 했던 그때. 벌써 지치신 것 같은데요. 야구부 하면서 이렇게 다른 그 연구소나 다른 본부에 있는 친구들과의 인간관계도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힘, 정신적인 힘 이런 것도 같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죠 저한테는. 연구에 지칠 때면 그저 쉬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어쩌면 어린 시절의 만화 영화 혹은 야구공과 배트처럼 김용규 박사를 가슴 뛰게 하는 것이 바로 지치지 않는 그의 연구 동력 아닐까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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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움과 활력을 얻고 찾은 제주. 새로운 도전을 위해 연구팀이 뭉쳤습니다. 거기다가 안테나를 설치하고. 푸른 바다가 반기는 이곳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 도로를 서성이고 있는데요. 야 저기 고압선 지나가는데.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전기줄 이런 게 안 보여가지고 그렇지. 여기 또 공터도 있고 하고 공터에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렇겠다. 여기서 찍으면 네, 직접 와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많네 문제가. 라디오 준대를 비양하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지도상에서 봤을 때 아주 넓고 바다가 접해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봤는데 전기줄도 문제고 또 주변에 이 도로가 있다 보니까 달리는 차가 많아서 역시 작업하는 우리 연구원들한테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진짜 어렵다. 라디오 존대를 띄우는 실험을 위해서는 전파가 잘 통하고 풍선이 주변 구조물에 걸리지 않는 탁 트인 개활지를 찾아야 하는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 좋긴 한데 웬만하면 다 반발이 있으셔서 실험을 하겠다 하면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상 위치만 봐서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 이야, 기가 막히다. 여기다 안테나 여기서 그러면 뭐 거리낄 게 하나도 없네. 발품을 판 결과 안성맞춤인 장소를 찾은 듯한데요. 좋은 데 발견한 것 같아. 제가 본 것 중에 최고인데 그 이유가 일단 확 튀었고요. 그리고 또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내에서 장비도 놓고 안테나도 놓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장소 선정이 끝나면 본격적인 실험 준비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라디오 존대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던 상관없이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무지향성 안테나를 설치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라디오 존대 수신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존대가 하늘을 올라가면서 전파를 쏘는데 그거를 이 안테나와 이 프리앰프 그리고 저기 안에 있는 수신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입니다. 수신 시스템을 설치하는 야외만큼이나 실내에서도 실험에 필요한 장비 설치로 분주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꼼꼼하게 준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성층권의 미세한 습도를 측정하는 수정 진동자를 적용한 라디오 존대를 띄우는 첫날이기 때문이죠. 자, 성층권의 수분량 0에서 10ppm까지 아주 미량이 있는 그 수분의 함량을 고도에 따라서 정밀하게 측정한 것이 이번 실험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적은 양의 수분일지라도 수분량의 변화가 생기면 대기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숨 쉬고 있는 대류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즉, 적은 수분량이 장시간에 걸쳐 범지구적인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 하는 이 실험은 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실험 시작 전 마지막으로 라디오 존대 센서가 제대로 신호를 발송하는지 점검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들어오는 신호에서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것은 GPS에서 잡히고 있는 위성의 개수입니다. 여기 그 숫자 12가 GPS에서 잡힌 위성의 개수. 그래서 GPS가 잘 작동되도록 이 프로그램을 짜서 잘 들어오고 있구나. 이걸 이제 확인하는 그런 화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호 점검도 합격. 이제 라디오 존대를 하늘 높이 띄워 올려줄 풍선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 안에 이제 헬륨을 가득 채워서 라디오 존대를 비양하기 위한 일정 부력을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헬륨을 빵빵하게 넣은 풍선은 800g 정도의 중량을 띄울 수 있는데요. 그래요? 어때? 지금 부력 상태? 현재 부력으로는 존대 비양하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자. 과학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선을 띄우는 이유는 풍선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대기 상태를 세밀하게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여전히 라디오 존대를 띄워 고층 기상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은 날이 맑아가지고 잘 되겠다. 잘 날아가고 있어. 한 30km 막 올라갈 것 같은데? 세계 최초로 성층권 환경을 구현해낸 모사 장치부터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성능을 개선한 라디오 존대까지 국내 기상 관측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아직 도전하고픈 것이 있다는데요. 제 목표는 저희 기상 모사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활용이 되고 그리고 제가 만든 라디오 존대가 연구 분야에 있어서 기준기로 그러니까 매일 쓰는 그런 일상적인 것이 아닌 기준기로 활용되는 것이 제 마지막 남은 목표입니다. 중요하지만 놓쳐왔던 표준 연구의 틈새 시장을 뚫어 세계적인 지표가 된 김용규 박사. 그는 말합니다. 결승점을 먼저 통과하는 최고의 방법은 끈기와 노력, 그리고 즐거움이라고 말이죠. 박사님, 감사패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사이언스 감사패. 풍선을 띄워 30km 상공을 읽고 지구의 대기를 예측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네, 이 말 아주 좋습니다. 네, 지구 대기 측정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니까 그게 제일 마음에 와닿네요. 제
싸고 좋은 물건을 만든 사람이 공학자이다입니다. 비싸게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으나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쓰지 못합니다. 공학은 많은 사람들이 널리 쓸 수 있게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싼 재료로 성능은 좋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지금까지 이러한 생각하에 항상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노력해 왔습니다.